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판단의 순간에서 살아갑니다. 잘 나가는 회사나 기업도 오판하면 망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정치가가 오판을 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역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옛날에 제갈공명이라든지 장막 안에서 천리밖을 내다보는 장량이라든지 강태공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역학자였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태도가 바로 뭐냐? 역학입니다. 손자병법의 손빈이 원래 스승은 귀곡 선생입니다. 귀곡 선생의 문화성에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자병법이요, 한 사람은 방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귀곡 선생 스승이 노인이 돼서 노환이 돼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그 제자 두 사람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스승의 간병을 위해서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열심히 스승을 위해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제자는 내가 지금 약초를 캘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승님이 지금 노환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럼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의 비전의 병법에 대한 비서를 내가 갖고 세상으로 나가면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손자한테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초를 캐다 말고 집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귀곡 선생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옳거니 제가 평상시에 보니까 손자병법의 비서가 벽장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늘 벽장 안에서 꺼내서 벽장 안에서 보고 가르쳐 주는 걸 알고 벽장 안에 손자병법의 진서로 알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손자는 열심히 스승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초를 정성껏 줘서 해가 질 무렵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귀곡 선생은 가부결자하고 딱 앉아서 손자에게 말하기를, 지금 방연이는 내가 평소에 그 심리 상태를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서를 벽장 안에 있는 거를 알고 도망갈 걸 내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웠느니라. 사실은 벽장 안에 있는 병서에는 진본이 아니고 가본이고 진짜 진본은 내 벽에 밑에 있느니라. 가본을 가지고 간 방연은 진본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너는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올바르고 예의가 바르니
네가 이 병소의 진본을 가지고 천하를 유익하고 도와주는 그런 제자가 되거라 하면서 벽의 밑에서 진본을 꺼내서 줬습니다. 바로 요 귀국 선생은 영리학자입니다. 일어날 상대를 판단해서 예측하고 미리 대책과 대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변수에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역학의 기본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사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는 병화는 태양하여 정화는 촛불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양기에 속해요. 화가 많으니까. 근데 지지에 비견겁을 깔았습니다. 지지에 양인을 놨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신강사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좀 비사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많은 사람은 화려하기 때문에 정치가라든지 성직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연예인 쪽에 나가면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개축, 정사, 이민입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 신강사주예요. 정화가 불이 이만합니다. 여기 정인목이 돼 있는데 정합이 되니까 합이 되질 않습니다. 위에 요 개수가 정개충 관이 되겠습니다. 편관이에요. 편관이 요 축에 금생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유축 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팔자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관이 천간에 연에와 있습니다. 연은 뭐냐?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나이가 많은 걸 얘기하고 높은 거를 얘기합니다. 관이 연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든지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관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사주의 편관이 천간이 지지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관이 발달되어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임수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뭡니까? 요 임수가 상관이 됩니다. 요게 정이 개수가 들어와도 정개충이 돼서 충이 되질 않습니다. 정화가 두 개 있어서 정인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수는 관이 되는데 관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 목화 통명에 화가 강한 지도 신강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 인에서도 목성화 시켜줍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사교적이고 원만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세를 분석해 보면 목화가 왕하기 때문에 5세운에서 34세까지는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인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좋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인수가 많으면 재가 약하기 때문에 35세부터 관운이 좋습니다. 요게 개축의 개내 용신이 관이 되기 때문에 31세부터 44세 대발입니다. 45세부터 54세까지는 임자대운에서 또
화가 많은 신앙사주에 물이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화가 돼서 임수가 관이 되니까 관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요 신에 들어오면은 화극금 돼서 금이 금생수 재생관이 됩니다. 그 관을 대받침하니까 관운이 좋습니다. 해가 들어오면 물이 많은 걸 충족시켜서 물이 해자축수가 되니까 관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65세가 되면 경술대운에 들어옵니다. 경술은 화극금 재성백호예요. 사술의 원직이고 인호술 화가 됩니다. 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고비를 옮기면 75세 대운에 와서 사유축 금이 되기 때문에 관운이 살아나고, 그러나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을 극하니까 관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사주가 이럴 경우에는 이름에서 화가 많기 때문에 수로 용신을 해가지고 마바파가 쓰고 토발음도 괜찮습니다. 아하 발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사주에 부족한 걸 보완하고 사주에 자기의 용신의 발음을 넣어서 이름을 짓게 되면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좋은 이름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생아 이름 경우에는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의 아들, 딸의 신생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명가를 만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장명의 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좋은 주변 사람이 신생아의 좋은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강의를 해서 사주를 감명하고 있사오니 사주에 대해서 감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포태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포태법은 이게 정화니까 음합니다. 음이니까 이거는 자부터 역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에서 역행해서 포태, 양생, 욕대, 관왕세, 병사묘 이렇게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축은 뭐가 되느냐? 묘궁에 됩니다. 묘궁. 이게 관성이 묘궁이니까 갇혀있는 직업이다. 갇혀있는 관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직업. 그 다음에 사는 왕궁입니다. 이 왕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사주의 호태법으로 신화이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냐? 삭궁에 해당이 됩니다. 삭궁은 뭡니까? 식신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극하는 요소가 되는데 요건 삭궁에 있으니까 관을 극하는 요소는 약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태법적으로 보면 작궁에 와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묘궁에 되겠습니다. 묘궁. 갇혀있는 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갇혀있는 관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금은행 같은 데 근무하면은 갇혀있는 관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혀져 있는 직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태법을 활용법과 음포태, 개축, 정사, 이민에 대한 사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